아내분이 속아서 결혼했다. 능력 있는 줄 알고 결혼했더니 진짜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 아내가 저한테 불만이 많겠지만 저도 아내한테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식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의변호TV 신은숙 변호사입니다. 오늘 남자분 사연 한번 소개해 드려 볼까요? 물론 주의하실 것은 보내주신 분의 일방적인 의견일 수 있고 배우자에게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보내주신 사연을 기초로 해서 한번 오늘 다 같이 의논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신의변호TV 시청자 김덕수입니다. 가명입니다. 남자분 사연이시네요. 근데 의외로 남자분들 사연이 꽤 많습니다. 신의변호TV는 여자분들이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저는 남자지만 업로드 해주시는 영상이 공부도 되고 궁금한 점이 많아서 많이 알려주셔서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사연을 보내는 건 얼마 전부터 와이프와 사이가 소원해지면서 저한테 속아서 결혼을 했다고 자꾸 말을 하면서 제가 유책 배우자라고 하면서 이혼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저도 그래서 조용히 소송 준비를 해볼까 하고 이렇게 글을 보냅니다. 오늘 사연도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살인이라든가 성폭행이라든가 이렇게 강한 사유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어느 가정에나 있으니까 그런 가벼운 사유라고 골라봤는데요. 사실은 두 분 사이에선 가볍지는 않죠. 하지만 다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 주제입니다. 아내분이 속아서 결혼을 했다. 그쪽에서 소송 준비를 먼저 하는 것 같으니까 저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분들 진짜로 많으시거든요. 같이 한번 알아보시자고요. 와이프가 이제 저한테 우선 첫 번째로 말하는 건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는 줄 알았는데 무능력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랑이 식었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 연애할 때 최선을 다해서 남자들이 그렇잖아요. 하늘에 별도 따다 준다고 말하고요. 간이고 쓸개고 다 줄 것처럼 잘해줬습니다. 옛날 생각나네요. 저는 저 하늘에 태양도 따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도 사람인지라 결혼을 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와이프에 대한 실망감이 커져서 연애할 때만큼의 사랑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 솔직히 말해서 이거 당연한 거예요. 연애할 때처럼 가슴이 계속 뛰면요 심장이 무리해서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결혼하고 나니까 어느 정도 이게 안정이 되는 게 있고 그게 어찌 보면 사랑이 식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 옛날처럼 이렇게 가슴이 뛰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 뛰면 그거 정상 아니랍니다. 그런데 변호사님도 아시겠지만 사람이 어떻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항상 너무 좋아서 죽을 것 같습니까? 아니 근데 그 말은 맞아요. 절대로 안 그래요. 부부들이 이렇게 안정이 돼갑니다. 일단 저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다만 저 자신에 대한 패션이나 제 자신을 꾸미는 일에 아주 관심이 많아서 자주 이런 거 저런 거 이제 찾아보기도 하고 또 저 관리를 위해서 쇼핑도 즐겨하고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제가 결혼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요. 연애 시절에도 그랬거든요. 근데 아내가 그때는 연애할 때죠. 이런 제가 너무 좋다고 자기 관리 잘한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돈도 얼마 못 벌어주면서 네 주제에 무슨 명품이야 이렇게 타박을 한다라고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해합니다. 그런 아내의 심정. 과거에 저를 만나서 연애할 때 밤늦게까지 술 먹고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놀고 이런 거 다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결혼해서 남편이 허구한 날 친구들하고 술 먹고 늦게 들어와 봐요. 아유 문도 열어주기 싫지. 또 요즘은 입버릇처럼 능력 있는 줄 알고 결혼했더니 진짜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 라고 하면서 사기 결혼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더해서 얼마 전에 제가 회사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희망퇴직이 있게 됐는데 그 대상자 명단에 제가 올랐다고 능력 없는 남자 만나 내가 이렇게 고생한다면서 저한테 욕을 해댔습니다. 정말 제가 가장 무능력한 남자가 된 것 같아서 정말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내가 저한테 불만이 많겠지만 저도 아내한테 불만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니 저는 뭐 희망퇴직을 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어려울 때 아내가 제 마음을 이해를 못 해주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생각 드실 것 같아요. 제가 아들하고 딸이 있는데요. 아우, 우리 아들이 며느리한테 이런 구박받으면 아휴, 제 입장에서 며느리한테 화날 것 같아요. 자, 저는 아내 어떤 게 마음에 안 드는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내는 저한테 속았다고 하는데요. 오히려 제가 아내한테 속은 겁니다. 연애할 때 항상 청결하고 온화한 성격에 남을 배려하고 챙길 줄 아는 여자였고요. 현모양처가 꿈이라고 이렇게 입버릇처럼 말을 했습니다. 그런 여자가 악처가 되는 건 한순간이었습니다. 아유, 한순간인가요? 다음 날부터죠. 결혼한 다음 날부터. 사실 결혼 전에 지금의 아내하고 결혼하면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가 될 줄 알았다. 뭐 이런 거잖아요. 이거 피차일반 아닌가? 결혼한 후에 이 아내가 친구 만난다고 매일매일 나가서 술을 먹고 들어오는 건 아주 일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출근할 때 밥 좀 줘 말하면 내가 밥통이야? 뭐 밥을 매일같이 먹어? 나가서 대충 먹어.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일어나 쳐다도 안 보는 겁니다. 출근하는데. 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 집안 청소며 정리며 하나도 하지 않아서 피곤한 마음으로 제가 정리를 하게 됩니다. 저 정말 너무 지칩니다. 근데요, 사실 저도 아무리 제가 그 여자 입장이고 일하는 여자고 가사 부분에 대해서 분담 부분에서 불만이 있다 그래도 이 부분은 말은 진짜 해야 되겠어요. 일하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피곤한지 아십니까? 저 일하고 저녁에 퇴근할 때 되면요, 집에 가서 이 손가락 하나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들어가서 바로 씻지도 못해요. 일단은 소파에 누워서 한 10분, 20분에 되게 눈 감고 쉬었다가 제 몸 씻습니다. 근데 집에 들어가서 청소도 하나 안 해놓고 밥도 못 먹고 들어왔는데 밥도 안 해놓고 당신 왔어요? 이렇게 얼굴이라도 한번 쳐다봐주면 좋은데 쳐다도 안 보고 TV나 보고 있고 드라마나 보고 있고 이렇게 그러면 아 진짜 너무너무 화가 나거든요. 저도 일하는 여자 입장에서 이런데 남자도 똑같을 겁니다 아마. 아니 집에 있으니까 집안일 하라는 게 아니고 밖에서 일하고 들어온 다음에 일하고 온 사람한테 집에 있는 아내나 남편이 똑같이 가사 분담을 요구한다? 전 진짜 이거 문제라고 봐요. 그거는 분담의 차원을 떠나서 각자 역할을 각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사 분담을 뭐 요즘 철저히 한대더라. 이런 부분을 자기가 해야 될 일까지 하지 않고 일하고 늦게 들어온 사람한테 요구한다는 건 그게 남자든 남편이든 아내든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요,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이대로 이혼을 준비해야 하는 건지 또 뭘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 건지 정말 답답합니다. 변호사님, 최대한 제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연을 적어서 보낸다고 했는데요. 좀 판단을 해주시고요. 만약에 우리 부부가 재판 이혼으로 간다라고 하면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둘 중에 누가 더 유책성이 강할까요? 누가 위자료를 부담하게 될까요? 이런 부분 솔직히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솔직히 말씀드려야죠. 저 솔직한 것 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단은 간단히 정리하면 남편분의 무능력이 이혼 사유가 되느냐, 아내의 가사소홀이 이혼 사유가 되느냐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찌 보면 아내의 남편에 대한 폭언,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근데 결론부터 내리면 우리 아내분들 결혼하고 나서 전업주부로 계신 분들도 꽤 있으시잖아요. 전업주부한테 경제적인 무능력이라고 이혼 사유로 작용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역할 분담이라는 거죠. 그럼 남자는 무조건 돈 벌어야 되나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더욱이 이 남편분이 지금 회사가 어려워서 회사 정리를 한다는 거잖아요. 거기 대상이 된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본인이 원했던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회사에서 퇴사하게 된 부분까지는 이혼 사유로 작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다른 곳에 취업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라든가 일부러 무직자로 있으면서 경제적으로 이 가정경제를 공공하게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이혼 사유가 되지만 회사가 어려워서 정리대상이 돼서 퇴사했다고 해서 그 자체가 이혼 사유는 되지는 않습니다. 전업주부가 경제력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죠. 그리고 아내가 집안일을 소홀히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사 분담 문제 때문에 다툼이 있어서 그 갈등이 이혼 사유가 되는 경우는 있지만 아내가 밥을 안 해준다, 빨래를 안 해준다, 청소를 안 한다 이 자체로 이혼이 되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아내가 무조건 전업주부라 그래서 가사를 전담해야 된다. 이런 남성분들의 생각도 좀 고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 이제 요소가 되는 게 남편분이 주장하는 게 그거야. 남자들이 이 남편뿐만 아니고 남편분들이 흔히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제가요 결혼 전에 총각대하고 변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저는 그때처럼 이렇게 초칠간된 행동으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용돈 한 달에 200만 원 쓰는 거 쓰고 있고요. 여행 가는 거 좋아해서 지금도 여행 가고 있고 취미생활 제가 이거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거야. 이런 주장 안 먹힙니다. 결혼을 하면 결혼 모드로 전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자분들은 빨리 결혼 모드로 전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한번 설거지밥 안 하던 아내분들도 결혼해서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김치 만들기 시작하고 이렇게 해요. 근데 남편분들 결혼 전에 자기의 소비 패턴이라든가 취미생활을 그대로 유지한다? 이거 이혼 사유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그게 아직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으면 가정경제를 굉장히 곤란하게 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낚시 좋아해서 주말마다 낚시 가면 어떻게 돼요? 아내분들은 주말마다가 혼자 지내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결혼 전에 소비 패턴이나 취미를 그대로 유지하는 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물론 그게 가정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아내가 동의하지 않았을 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 아내들이 이런 생활 패턴 결혼한다면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혼 전하고 내가 변하지 않는데 새삼스럽게 아내가 결혼 이후에 잔소리한다? 이 생각은 고치셔야 돼요. 결혼한 모드로 바뀌셔야 되고요. 본인의 취미도 아내의 동의를 받으셔야 되고요. 본인이 소비하는 패턴에 대한 돈 지출도 아내의 동의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인에게 좀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말 객관적으로 말씀드렸어요. 근데요, 읽으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남편분 아직 아내분 사랑하시는구만요.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표현이 그렇게 자극적이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읽었을 때 두 분은 아직 개선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경제적인 무능력이라는 말 아내분들 남편한테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상처받아요. 굉장히 상처받아서 그런 말씀 절대 하시면 안 되고 같이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력하시면 충분히 극복하실 수 있는 사연으로 보입니다. 힘내세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랍니다.